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눈에 보이지 않게 녹아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요동치는 숫자를 보며 가슴 졸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코스피가 하루 만에 500포인트씩 주저앉고 믿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널뛰기를 하는 이 혼돈의 시장 속에서 대다수의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극심한 피로감과 절망을 느끼며 탈출구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많은 이들이 구원의 밧줄이라 믿으며 선택하는 대상이 바로 미국 시장의 QQQ, QLD, TQQQ입니다. 한국 주식은 답이 없다면서 대박을 노리며 QQQ의 3배 레버리지인 TQQQ의 전 재산을 던지는 분들이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리고 계신 그 선택은 자산을 불려나가는 진정한 투자가 아니라 단지 포장지만 바꾼 또 다른 도박일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뛰어드는 레버리지 투자는 한국 시장의 무지성, 투자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하게 여러분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 그 무서운 진실과 함께 우리가 이 미친 시장에서 살아남아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 아주 정밀하고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며 많은 분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5.12 대책을 발표하면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원래는 집을 매수한 뒤에 4개월 안에 무조건 입주를 해야만 거래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세입자가 있는 집도 조건부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제 나도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부동산으로 달려가셨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 대책은 하이닉스 직원쯤 되어야 겨우 살 수 있는 무늬만 완화된 대책에 불과하며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출의 장벽입니다. 예를 들어 12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6억이 들어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당장 매수자에게 필요한 돈은 6억 원입니다. 이 전세 만기가 1년 반이 남았고 1년 반 뒤에 내가 입주할 때 남은 6억 원을 대출받아서 세입자를 내보내면 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창구에 서는 순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실입주를 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이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라는 것만 나오는데 이 대출의 한도가 고작 1억 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1년 반 뒤에 내 돈 5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집을 살 때 6억 원의 현금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다 써버렸는데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디서 추가로 5억 원을 더 구할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평범한 직장인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대출 한도가 넉넉히 나오거나 현금 동원력이 엄청난 대기업 임직원이 아니고서는 이 완화 조치를 활용해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민들은 극심한 전세난과 월세난에 지쳐 매매 시장으로 등 떠밀리고 있습니다. 3000세대 대단지 아파트에 전세 매물이 단 한 개도 없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와 살겠다고 나가 달라고 하면 평범한 무주택자들은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위기에 처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싶어도 집주인의 실거주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이의 학업 때문에 혹은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이 동네를 도저히 떠날 수 없는 이들은 결국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무리하게 집을 사려고 합니다. 정부의 5.12 대책은 바로 이러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나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대출 규제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 서민들의 가슴에 더 큰 좌절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상황 역시 우리를 어질어질하게 만드는 잔인한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7,600을 넘어서며 요동을 치는 모습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7,200선까지 무섭게 폭락하며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단 하루 만에 다시 500포인트 가까이 폭등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의 극적인 합의 소식이 들려오며 시장이 일시적으로 흥분한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의 거대한 흐름을 보면 그 본질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둡습니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엄청난 매도 물량과 개인, 투자자들의 필사적인 매수세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힘겨루기 장세입니다. 올해 외국인들이 쏟아낸 매도 물량은 110조 원이 넘습니다. 이는 무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3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런 수치를 뉴스로 접하면 당장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두려움이 온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물론 코스피 시가총액의 덩치가 과거에 비해 3배 이상 커졌기 때문에 매도 금액의 절대 액수가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대외 경제 환경이 요동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 거대한 파도의 시작은 유가였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전 세계 물가를 자극했고 치솟는 물가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순식간에 소멸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시장 금리가 빠르게 반응하며 국채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글로벌 자금은 안전하면서도 이자까지 많이 주는 달러 자산으로 몰려가게 마련입니다. 결국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며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세로 돌아섰고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한국 주식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은 설령 주가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환율 변동으로 인해 환차손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미 과거에 주가가 많이 올라 충분한 수익을 거둔 외국인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피하고 이익을 지키기 위해 차익 실현 매물을 쓰나미처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시장이 불안해 보이고 끝없는 변동성에 신음하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절망하며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한국 주식은 희망이 없으니 전 세계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에 묻어두는 것이 100배 낫다는 논리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다시 인간의 치명적인 본성인 조급함이 고개를 들이밉니다. 남들은 주식으로 벼락부자가 되었다는데 1년에 겨우 10% 안팎의 자산 성장률로는 평생 일을 해도 서울에 집 한 채 사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일 밤 영혼을 잠식합니다. 그리하여 더 빠른 부의 추월차선을 타기 위해 2배 레버리지인 QLD에 손을 대고 마침내 3배 레버리지인 TQQQ의 인생을 건 올인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인 조급함의 덫입니다. QQQ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훌륭한 자산이지만 이를 추종하는 QLD와 TQQQ는 상승장에서는 천국을 맛보게 해줄지언정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심하고 방향성 없이 횡보하는 장세에서는 여러분의 계좌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악마의 무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면서도 결코 깨닫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동성 잠식 현상, 즉 음의 복리 효과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수학적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기초 자산이 되는 나스닥 100 지수가 첫째 날에 10% 상승하고 둘째 날에 다시 10% 하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초 자산의 가치는 100원에서 첫째 날에 110원이 되었다가 둘째 날에 110원의 10%인 11원이 빠지면서 결국 99원이 됩니다. 지수는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지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의 자산은 1%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3배 레버리지인 TQQQ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날에 지수가 10% 오를 때 TQQQ는 30%가 상승합니다. 둘째 날에 지수가 10% 내릴 때 TQQQ는 30%가 하락합니다. 100원이었던 TQQQ의 가치는 첫째 날에 130원이 되지만 둘째 날에 130원의 30%인 39원이 빠져나가며 결국 91원이 되어버립니다. 단 이틀 동안 지수는 고작 1% 하락했을 뿐인데 여러분이 목숨처럼 아끼는 돈으로 매수한 TQQQ는 무려 9%라는 무시무시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누적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수는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변동성 잠식 효과로 인해 여러분의 계좌는 반토막을 넘어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지금 코스피가 7200과 7700 사이를 정신없이 오가며 사람들의 피를 말리는 것처럼 미국 시장 역시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극대화된다면 TQQQ를 들고 있는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자산의 파산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금융 세력들이 설계해놓은 레버리지의 덫이며 평범한 개인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수학적 한계입니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 읽었습니다. 신혼부부가 평생을 모으고 양가 부모님의 도움까지 받아 마련한 결혼. 자금 3억 원을 1억 5천만 원씩 반으로 정확히 나누어 각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몰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지금 매일 아침 주식창을 들여다보며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가가 매일같이 요동을 치니 직장에서도 업무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서로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시장의 TQQQ나 QLD의 무지성으로 전 재산을 던진 수많은 서민들의 살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나의 계좌는 3배의 속도로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밤새 잠을 설치며 나스닥 선물 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지수가 내리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이렇게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투자자는 시장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결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결국 주가가 바닥을 치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견디다 못해 눈물을 흘리며 전량 매도해버리고 다시 주가가 폭등하여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포모 증후군에 눈이 멀어 최고점에 매수하는 비극적인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돈은 돈대로 잃고 영혼과 육체는 완전히 피폐해지는 잔인한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정상적이고 미쳐버린 자산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합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정녕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하고 상식적인 곳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첫 번째 길은 가격이라는 신기루가 아니라 가치라는 실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입지이며 주식의 가치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진짜 이익입니다. 아파트의 입지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뜯어고칠 수 없기에 변하지 않는 가치이지만 사람들의 탐욕과 공포에 따라 가격은 매일 요동칩니다. 주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기초 체력은 단단한데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 주가는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합니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들의 전체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50조 원의 바닥을 통과한 이후 2024년 250조 원, 2025년에는 200조 원 이상을 기록하며 체력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이는 지금의 주가 상승이 단순히 뜬구름을 잡는 것뿐만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기초 체력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가격 폭락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기업을 역사상 가장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축복 같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두 번째 길은 자산을 절대로 한 번에 매수하지 않고 현금을 철저하게 분할하여 대응 포지션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가진 돈을 한 번에 다 밀어넣으면 시장의 변동성을 온몸으로 두들겨 맞으며 정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주식을 기계적으로 사모은다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시장이 오르면 내가 이미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해서 기쁘고 시장이 내리면 더 싼 가격의 위대한 기업의 지분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며 웃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현명한 현실 투자자의 포지션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관점에서 볼 때 QQQ나 QLD, 더 나아가 TQQQ를 그저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가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시중의 무책임하고 쉬운 이야기들을 철저하게 경계하셔야 합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대상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 자산이 움직이는 경제적 메커니즘을 뼛속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리 적립식 투자를 다짐했더라도 중간에 반드시 찾아오는 대폭락장 속에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손절매를 하며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QQQ는 분명 훌륭한 자산이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투자자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저 일시적인 투기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투자는 단 몇 달 만에 승부가 나는 단거리 레이스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굴려서 복리의 마법을 완성해 나가는 외롭고 길고 장엄한 여정입니다. 지금 당장 1년 만에 2배, 3배를 벌어서 인생을 역전하겠다는 위험한 조급함을 오늘 이 시간부터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러한 탐욕은 결국 여러분을 TQQQ와 같은 고위험 레버리지의 파멸적인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비극의 시작이 될 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자산 시장의 대원칙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며 매일매일 이성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남들이 도박 같은 주식 게임에 빠져 하루하루 희비가 교차하며 영혼을 갉아먹을 때 우리는 묵묵히 위대한 기업의 동반자로서 진짜 가치를 지닌 자산을 모아가야 합니다. 거세게 흔들리는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여러분의 중심을 단단히 잡으십시오. 공포에 짓눌려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도 말고 조급함에 눈이 멀어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지도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의미 없는 주가 창을 끄고 기업의 진짜 실적과 세상의 흐름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위대한 투자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